안녕하세요. 저희는 협심증이나 심장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가장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심장 질환 중에 하나가 협심증이고요. 협심증 중에서도 변이형 협심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신데요. 협심증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는 환자분들마다 증세가 다양하고 또 병원 치료만으로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한의원을 방문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심증이 증상이 더 심해지시게 되면은 우리가 더 심장 기능이 손상이 되실 수가 있고, 이처럼 심장 기능 자체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케이스에는 이런 변형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으로서 만성 심근경색이라는 이와 같은 심근경색 증상을 함께 지니고 있는 이러한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심증이 오래되시면서 심장 기능 자체가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으시고 심장 기능이 부분적으로 기능 저하를 유발돼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유발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관상동맥의 기능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심장 자체에 영양소와 또는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심장 기능, 심장 세포 자체가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는 이러한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근경색 증상이 급성으로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이런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시니까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급히 대형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변형 협심증이 있으면서 또 만성 심근경색, 만성적으로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환자분의 저희가 매우 양호한 결과를 얻으면서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특색이 역시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혈전이 잘 생기시는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도 잘 생기시고 만성 심근경색도 있으시고 또한 변형 협심증도 있으시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 서로 혼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혈전이 잘 생긴다 그러면은 역시 협심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또 만성 심근경색도 쉽게 생길 수가 있는 이러한 발병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가지가 같이 엮여져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상당히 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하시거나 또는 간단한 운동을 하시거나 쉬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가슴 통증이 수시로 발생하시는 이러한 상황이시고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시고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외부 활동을 하다가도 수시로 가슴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편하신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게 되면은 가슴 통증 때문에 운동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쉬자고 하니 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쉬다가 또 갑자기 가슴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되시고 또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는다. 종아리가 아프면서 숨차는 증세가 더 심하다.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은 역시 혈전이 혈관에 잘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와 같은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심장 기능과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아프다. 역시 서로 연계성이 있고 혈전과 연계성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시고 응급실도 자주 방문하시고 또 니트로글리세린 또 자주 드셔야만 되는 이와 같이 아주 매운 힘드신 이와 같은 상황이셨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셨는데 저희가
불과 한 3, 4개월 정도 치료하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원활해지시고 외부 활동을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고 쉬는 시간이나 또는 뭐 운동하시는 경우에도 우리가 가슴 통증이 70% 이상 개선이 됐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변형혈심증도 있으시고 만성심근경색도 있고 혈전도 잘 생기는 이와 같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으로 3, 4개월 만에 일상생활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고 또 최근에 심장 검사를 받으셨는데 심장 기능이 향상됐다. 이와 같은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께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을 저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병리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이해하고 또 치료를 해드리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환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협심증, 변형 협심증도 진단을 받으셨고요. 또 만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외에도 혈전이 쉽게 잘 생기는 이러한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할까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이러한 심장병 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금 그 연세가 60대 초반 연세로 계시는 이제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전이 매우 잘 생기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도 우리가 복용 중이십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응고제와 혈소판 억제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혈소판 억제제 이와 같은 것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혈전이 잘 생기시는 경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약물을 드시게 됩니다만은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협심증약과 혈전 용해제 이와 같은 두 가지를 복용 중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혈전 형성이 잘 생기시는 경우, 이와 같이 혈전 형성이 잘 생기시는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생활 요령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째 그 미세먼지가 이 혈전 형성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환자분들께 미세먼지 많은 날, 이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착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권해드리고요. 또 자택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설탕 성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설탕 성분은 인체에 여러 가지 해로운 측면이 많이 있지만 혈전 형성도 촉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과자, 사탕, 주스 등등 설탕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음식을 피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택에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 사용하시는 설탕 성분들은 우리가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이나 이와 같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이와 같은 설탕 성분을 또 혈당도 올라가지 않는 이와 같은 설탕 성분을 드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식용유 중에서 저급 식용유가 있습니다. 저급 식용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트랜스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콩기름이라든지 또는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마가린, 카놀라유 또는 라면에 들어가는 식용유 등등 이와 같은 식용유들은 저급 식용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저급 식용유들을 드시게 되면은 혈관 내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전이 즉 혈소판이 잘 뭉치면서 혈전이 매우 쉽게 피떡이 잘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떡이라고 하는 건 혈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그 기름 중에서는 우리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또는 뭐 코코넛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해드리는데 자택에서 음식을 후라이할 때도 지금 이러한 기름을 쓰시지 마시고 코코넛 기름이나 올리브 기름이나 또는 저희가 권해드리는 뉴질랜드 버터 등등을 이용해서 음식을 후라이한다면은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비행 여행을 자주 하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장거리 여행을 자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비행기를 타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장거리 여행이 될 수가 있겠죠. 10시간 이상 타시는 경우도 있고 열 몇 시간씩 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타시는 과정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혈전 형성이 상당히 잘 생깁니다. 혈전 형성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혈전을 예방하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또한 평소에 낫또 된장 이런 것을 좀 드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낫또 된장은 일반 된장은 우리가 곰팡이균을 이용해서 된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낫또 된장은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된장을 만들기 때문에 낫또 된장은 일본 된장인데요. 일반 된장보다는 조금 뭐 다른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고, 이 낫또 된장이 혈전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꼭 된장이나 낫또 된장을 먹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지시를 받지 않는 한 낫또 된장을 평소에 자주 드신다면은 혈전이 형성되고 피떡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응고제나 혈전 용해제 중에서 매우 강력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간혹 된장 종류를 먹지 말아라.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드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전 형성이 잘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을 하고 꼭 지켜주셔야지 치료가 잘 된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환자분께서 우리가 관상동맥 기능이 나빠지시고 또 혈전이 잘 형성되시고 또한 만성 심근경색이 있어서 심장 기능 자체가 부분적으로 저하된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저희가 복진도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여기 지금 복부입니다. 복부를 망진, 시진, 타진, 촉진 등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과거에는 일반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하지 않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 복진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복진을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서 혈전이나 관상동맥이 쉽게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복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흉곽 부위가 넓고 이와 같이 골반 부위가 좁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양인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또한 소양인 중에서도 이와 같이 압통 부위가 많다면 소양인 이열병이다. 이와 같이 저희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양인 이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독소가 많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몸에 자체적으로 열이 나고 이로 인해서 관상동맥이나 심장 기능이나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복부를 보시면은 지금 이쪽 부위, 지금 간 부위에 상당히 우리가 압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간 부위에 압통이 존재하는 경우는 뭐 간염이 있다든지 뭐 이러한 뭐 지방간이 있다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간에 독소가 많이 있다.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을 해야 될 독소가 너무 많다. 따라서 간에 많이 부하가 걸려 있다. 이와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도 우리가 독소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복부에서 상당히 좀 독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독소, 간 부위의 독소와 대장 부위의 독소로 인해서 혈전 형성이 쉽게 될 수가 있고 변이형 협심증이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간이나 또는 대장 기능에 존재하는 독소를 배출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관상동맥과 심장이 건강해진다. 이와 같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이 저희가 모발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이 모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발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독소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어떤 독소가 많이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역시 지금 이와 같이 수은이 상당히 많은 지금 이 양을 지금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알루미늄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과 수은은 전부 심장이나 또는 인체의 내장 기능에 독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해독을 해야지 우리가 치료
잘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은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대형 어류, 우리가 많은 분들께 인기를 끌고 있는 연어나 참치나 이와 같은 것은 수은 축적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대형 어류나 또는 해안가 수산물 이와 같은 것을 가급적 피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치과 에서 치료받을 때 그 재료를 아말감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이 치과 재료 중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은 이 수은 축적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진을 사용하신다든지 뭐 금으로 대체하신다든지 또는 도자기로 대체하신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말감 사용은 이런 경우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있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호일, 이 알루미늄 호일에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장기 보존한다. 이와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식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를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알루미늄으로 코팅이 돼 있다. 그런데 이 식기를 박박 긁어서 쇠젓갈이나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서 먹는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조금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죠. 알루미늄의 축적 또는 알루미늄의 독소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통조림 식품 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 역시 좀 그 알루미늄의 축적 가능성에서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저희가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몇 가지 준수사항,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서 준수사항을 열심히 지켜주셨고,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와 같은 해독요법을 또 잘 따라와 주시고, 또 환자분께서 열심히 치료에 임하신 결과 불과 3, 4개월 만에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심증과 만성 심근경색이 심하셨던 분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시고 통증이 70% 이상 경감이 되시고 병원 검사상에서도 심장 기능이 호전된 걸로 나왔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와 같이 협심증이나 또는 만성 심근경색이나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서 잘 호전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